혹시 좋은 뜻으로 보시를 했는데도 마음이 더 가벼워지기는커녕 알 수 없는 허전함과 서운함만 남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 나는 도왔는데 왜 이렇게 씁쓸하지?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왜 기쁨보다 후회가 더 크지? 그 순간 드는 의문, 사실 누구나 한 번쯤 겪습니다. 복을 짓는다고 믿었던 보시가 어느 날엔 오히려 무겁게 남아 복이 아니라 비처럼 느껴지는 까닭. 오늘은 그 이유를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천천히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보시는 단지 돈을 건네는 행위가 아닙니다. 주는 나의 마음, 받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 순간 스며든 의도까지 모두가 업이 되고 씨앗이 되어 훗날의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를 주었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주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바로 그 마음의 각도가 보시를 복으로 이끄는가 아니면 빚으로 굳혀버리는가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거래의 마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분명히 하늘도 나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만큼을 내었으니 이만큼의 보답은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계산이 스며드는 순간 보시는 등불이 아니라 계약서가 됩니다. 계약에는 언제나 조건이 있고 조건에는 늘 실망이 숨어 있습니다. 받은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이 되고 준 사람에게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라는 조급함이 남습니다. 그때 만들어지는 빚은 돈의 빚이 아니라 마음의 빚입니다. 마음의 빚은 더 무겁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갚기 어렵고 갚지 못하니 오해와 원망만 깊어집니다. 그러니 거래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복을 얻겠다는 계산 대신 고통을 덜겠다는 연민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라는 목적어 대신 함께 살기 위해라는 목적어를 두어야 합니다. 그때의 보시는 값비싼 거래가 아니라 고통을 덜어내는 연민의 손길이 됩니다. 그 손길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짧은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업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두 번째 면죄부의 마음입니다. 누구나 죄책감을 안고 삽니다. 말로, 행동으로 무심코 던진 표정으로 내가 남긴 상처가 마음에 오래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 죄책감을 씻어내려는 조급함으로 한번 크게 베풀면 다 덮이겠지 하고 보시를 면죄부처럼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보시는 빛나는 듯 보여도 결국 그림자를 키웁니다. 사과해야 할 사람에게는 사과가 가지 않고 회복해야 할 관계는 여전히 상처난 채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위에 덮은 보시는 곧바로 다시 나를 문제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가능하다면 직접 사과하며 잃어버린 신뢰를 조금씩 회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보시는 단절을 메우는 힘이 되고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세 번째 과시의 마음입니다. 나는 이만큼 베푸는 사람이다. 이 자의식에 앞서는 순간 보시는 등불이 아니라 거울이 됩니다. 거울 앞에 선 나는 상대의 고통보다 내 모습을 먼저 살핍니다. 과시는 비교를 낳고 비교는 열등을 낳고 열등은 분노와 수치로 바뀝니다. 그 순간 보시는 스포트라이트가 되고 누군가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무대 장치로 바뀌어 버립니다. 과시의 마음을 내려놓으려면 익명성과 평범함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름을 숨기고 큰 제스처 대신 생활 속 빈틈을 채우는 작은 도움을 선택하는 것. 이름이 지워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마음은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거래의 마음, 면죄부의 마음, 과시의 마음. 겉으로 보기엔 선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조급과 회피와 비교를 키워 우리의 삶을 더 고단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시의 핵심은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주는 나도 받는 너도 주고받는 물건조차도 마음에 오래 머물지 않게 하는 것. 내가 줬다는 기억에 머물지 않고 저 사람이 받았다는 기대에 머물지 않고 얼마가 오갔다는 계산에 머물지 않는 것. 머물지 않으려면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의 고통을 성급히 덮지 않고 내 공덕을 조급히 늘리지 않고 한 호흡 길게 들이마시고 한 호흡 길게 내쉬며 지금 필요한 만큼만 꺼내놓는 연습. 그것이 머물지 않는 보시의 시작입니다. 보시는 크기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고통에 닿았는가 그것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큰 돈보다 정확한 순간, 거창한 몸집보다 작은 손길. 말 한마디의 온도, 식탁 한 끼의 따뜻함, 현관 앞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짧은 손길. 그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돈만이 아닙니다. 말보시, 몸보시, 자리보시, 길보시. 모두가 삶을 지탱하는 작은 등불입니다. 돈이 들지 않아도 집안의 공기를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보시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가장 작은 수고 하나를 정해 보십시오. 오늘은 말의 온도를 한 칸 낮추기. 내일은 식탁에서 한 번 덜 한숨 쉬기. 모레는 현관 앞 신발을 가지런히 놓기.
그 다음 날은 감사의 문자를 한 줄 보내기. 작은 실천이 이어지면 보시는 증명의 도구가 아니라 숨쉬는 삶의 방식이 됩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이 찜찜하다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려는 보시는 거래인가, 회피인가, 과시인가? 셋 중 하나라도 걸린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호흡을 고르고 대상을 다시 바라보고 꼭 필요한 만큼만 꺼내놓으십시오. 그 절제가 곧 보시의 절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보시는 내가 괜찮음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을 잠시 가볍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때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서운해지거나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가 나를 증명하려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증명 대신 접속을, 계산 대신 관찰을, 과시 대신 익명성을 선택하십시오. 그때 보시는 복이 되어 돌아오고 복은 관계를 살리고 관계는 집안의 길을 넓히며 넓어진 길 위로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보시를 조금 더 맑고 깊게 돌려놓기를, 그리고 그 길이 결국 당신 집안의 기운을 바꾸기를 지혜의 연화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